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네, 제가 먼저 일본 금융업계를 목표로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전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부동산학과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뭐 프로젝트 뭐 파이낸스라든지 뭐 부동산 금융 분야가 있어요. 금융업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동산 금융 분야에 관련해서 저희 학교 내에서 동아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일본의 은행, 유럽의 은행들 그런 회사들은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로 이제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뭐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부동산 금융 시장이 자금 규모로는 10배가 넘고 또 이제 리츠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리츠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 리츠 분야에서도 일본이 훨씬 상장 기업수도 4배 이상 넘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규모의 차이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융업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물론 미국이 제일 크긴 한데 미국은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일본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일본 금융업계를 목표로 하게 된 거고 면접에서도 당연히 그 한국 대학 출신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무조건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일본 취업을 하려고 했냐라고 했을 때 저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가 일단 자기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규모는 뭐 10배가 넘더라. 뭐 상장 리츠스도 뭐 4배가 넘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일본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원 경험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근거, 이제 수치까지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 걸 얘기해서 이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좀 안 좋은 예로는 뭐 예를 들어 상사를 지원했는데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사가 있어요. 저는 한국인 출신이고 한국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어 기사에 뭐 한국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뭐 가케하시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교환학생 와 있는 학교에서도 수혈을 하는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요. 제 일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취할 시즌 때는 아르바이트를 다 쉬었었어요. 네, 다 취할에 집중을 했었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하를 한 친구는 못 본 것 같고요. 만약에 병행을 한다 그러면은, 스케줄 관리가 좀 더 어렵겠죠. 미리미리 취할 해금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 내가 엔터 업계가 관심이 있다면 엔터 업계 공통적으로 쓸만한 지원 동기라든지 뭐 자기 가크치카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정리 같은 거는 어느 업계든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놓는다 그러면은 뭐 병행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는 일본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는 다 쉬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모수님, 음, 없었습니다. 대외 활동이나 인턴 경험 없었고요.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안에 그 금융 분야 학술 동아리 그걸 2년 동안 한 경험이 있고 박치카도 다 거기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스토리 하나씩 나올 만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팀플 뭐 이런 거 스토리 하나씩은 무조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팀플 그런 것도 각치가로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갈등을 중재해서 해결했는가? 실제로는 다 터졌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면접을 봤던 회사 세 개사밖에 안 되긴 하지만 실제로 봤던 회사는 그 회사에서는 왜 일본에 취업하려고 했냐?
그 질문 말고는 다른 일본 학생들하고 똑같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거의 따로 차이가 없었어요. 예, 한국인, 외국인으로서 우리 회사 들어가서 뭐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냥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게 면접 같은 것도 아까 면접관들 완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질문을 해야 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동기가 400명 정도 되는데 400명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4분, 그다음에 일본 대학 한국인 유학생이 1분, 그다음에 한국 출신 대학의 한국 사람이 저 1명인데 아, 저기 이번에 내정자 간친회라고 해가지고 그 내정자끼리 한번 모여서 서로 교류 같은 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거기 갔을 때 말씀 들어보면은 왜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왜 일본 대학으로 유학을 오려고 했는지 그 정도 질문을 제외하고는 우리 회사 들어와서 외국인으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활약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캐리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원캐리어 가면은 여태까지 이제 회사별로 자기가 받았던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선배 취준생들이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아까 손산민님께서 그 받은 질문에 대해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도 지난 6월까지는 이번 취업을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12학점, 15학점 정도 들으면서 했었는데, 일단 3월에는 네, 이제 그 일본 취업이 완전히 시작하는 시기라서 3월엔 맨날 맨날 엔트리 시트 쓰고 진짜 빡세게 지냈었어요. 근데 4월이 들어가면 이제 그 엔트리 시트 결과가 나와서 면접이 시작하는 시기라, 근데 면접 시작되는 시기랑 그 저희 한국 대학교의 그 시험 기간이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좀 조절해야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선수님은 각 엔트리 시트에서 각 치과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네, 가장 반응이 좋았던 각 치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반응이 설명해 주실 좋았던 수. 거. 네네네. 반응이 좋았던 거는 저 그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제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계 활동이랑 문화계 활동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동아리 활동은 학술 분야 동아리 활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공부하는 동아리?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신탁은행에서 하는 사업이랑 관련된 어, 그런 공부나 연구나 발표 같은 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니까 되게 인상 깊어 하시더라고요. 한국 대학에서는 그런 것도 공부를 하는구나, 학생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금융업계에서도 신탁은행이 하는 사업과 제가 대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활동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통적인 케이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어, 되도록이면은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랑 기업 연구를 해서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의 뭐 분위기나 사풍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랑 관련된 경험을 쓰는 게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쵸. 네. 약간 일본에서는 그냥 너는 동아리밖에 아, 없어가지고 한국처럼 학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 어, 이거는 네. 지금 김진주 님이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면접별로 이제 다 면접관분이 다르시다 보니까 근데 제가 내정을 받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차부터 6차까지 면접관분이 다 다르셨고 그다음에 1차부터 4차까지는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사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 면담별로 질문이 다 달랐어요. 자기가, 물론 동일한 건 있죠. 뭐 지원, 왜 자기 회사에 관심을 가졌는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사내에서 딱히 공유가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똑같이 말씀드렸고, 왜냐면은 또 그게 그때그때 다르면 또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다르지 않은 선에서 뭐 표현 정도만 바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인사부 들이셨는데 그분들끼리는 공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끼리는 공유가 되는 것 같아서 어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질문이 나왔더라도 그 축이라 그러죠. 취열의 축. 취열의 축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뭐 다르게 말씀드려도 뭐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니네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뭐 예를 들면 너네 회사의 뭐 해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라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 갑자기 두 번째 때 지원 동기 또 물어봤는데 뭐 요즘에 국내 사업 중에 어디 영업점에 어디 영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관심을 갖게 돼서 지원했다. 이건 완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아니면 네, 축을 지키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입사 후 하고 싶은 일은 기업 연구를 하면서 저는 제가 입사해서 하고 싶은 들어가고 싶은 부서 있잖아요. 부서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여기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왜 그럼 또 이제 왜 그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로 질문이 이어질 거고 이 들어가서 이제 뭐 회사별로는 뭐 5년 후에 자기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비전이랑 자기가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이랑 이제 연관을 지어가지고 뭐죠? 예를 들어서 1년 차까지는 이 기업에 알아보니까 이 기업은 1년 차까지는 연수를 시켜. 1년 차까지는 연수를 받으면서 어떤 능력을 갈고 닦고 싶고 그다음에 2년 차부터 어느 부서에 배치돼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귀사의 뭐 중장기 계획 중 하나인 어찌구 저찌구를 의식을 하면서 뭐 업무 여러 개 중에서 예를 들면 뭐 거래처랑의 뭐, 뭐 야리토리를 제가 제가 대학교 때 활동에서 갈고 닦았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활용해서 뭐 공헌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선수님께서 그 이번 취업의 흐름에 대해 설명해 주셨을 때 네, 그 지난 8월쯤에 그 인턴에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아마 이번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을 음. 텐데 그 약간 뭐지?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로 지원하는 것도 무섭지 않았죠. 아, 네. 아, 그게요. 그 인턴 선고는 본 선고랑 완전히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지원을 했고요. 음,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본선고 예를 들어 2, 4년절 본선고를 했는데 떨어졌는데 2, 5년절 본선고는 제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본선거끼리는. 왜냐면은 일본 대학생들 경우에는 저기 자기가 금년에 제가 가고 싶은 회사 취업 못했다 그래서 휴학한 졸업 유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 인턴 선고 같은 경우에는 본선고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본선고는 제가 알기로 그 그 전해에 본선고 떨어진 사람은 지원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저기 지금 제가 내정 받은 데도 그때 8월 달에 인턴 선고 썼거든요. 그때 바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 본선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턴 선고랑 본선고는 예, 관련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올해 1월쯤에 그 이번 취업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저 네.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근데 음, 좀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뭐지 많이 준비 안 해왔으니까
그 엔트리시트 쓸 때도 약간 뭐지, 지원하는 것도 엄청 무서웠어요. 준비가 음, 음, 안 되는 상태라서. 근데 그거는 그냥 해야 엔트리시트의 질, 내용도 개선되고 음, 그렇게 음, 되는 음, 것이라, 네, 음,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 기업 연구는요, 글쎄요. 기업 연구는 일단 신탁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취준생들도 아마 일본 취준생들도 잘 모르는 건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행과의 차이를 꼭 한 번씩 물어봤어요. 신탁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메이커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혼다에 지원을 했는데 뭐 닛산 토요타도 있는데 왜 우리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 회사들과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자기가 인터넷 같은 걸로 뭐 사품이나 뭐 사업 분야나 중장기 사업 계획 뭐 이런 쪽에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설명회나 사원 자담회 같은 취업 이벤트에 참가를 한 다음에 거기 사원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신 다음에 그때 귀사에 어떤 부서에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주 뭐 뭐라냐 회사 분위기도 좋고 뭔가 뭐 열정이 느껴졌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지원했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잘 먹히기 때문에 일단 치열 이벤트 같은 경우에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라면 무조건 참여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유가증권 보고서를 본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지방도가 높은 기업 아니면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열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하면 왜냐면 그게 지원 동기를 말씀드릴 때 그냥 뭐 기사에 뭐 사업 분야가 뭐 이래서 뭐 내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뭐 했다. 뭐 이것도 논리적이면 괜찮은데 실제로 관심을 가져서 뭐 설명회도 참여했었고 뭐 사원 저담회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게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자기 회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간을 많이 썼구나라는 어필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벤트 같은 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